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모두 다 지금 광장으로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전국 방방곡곡이 많은 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얼마나 고생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열정은 쏘신 국민 여러분, 애국자 여러분, 또 앞을 리드하시는 강연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애국자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행이죠. 대행이 바로 임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바로 마은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저 대법관 마용조도 있죠. 두 마씨가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지 않을 거다, 또 해서도 안 된다는 이런 주의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임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절대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이 대다수의 어떤 일기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은영의 또 운세를 보니까 2차도 팽당하는 운이라서, 왜냐면 같이 상대성으로 봐야만이 정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은영이 운명도 그러니까 마은영도 팽당하는 운이다, 이렇게 해서 멀어지는 운이라는 거죠. 멀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현재 바로 헌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애국자 여러분들께서는 뭡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채찍도 줘야 되지만 당근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다스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 됩니다. 너무 견제만 해서 뭐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너무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위로의 말씀이나 고생하신다는 이런 또 말씀,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해야지. 최상무도 그런 데또 그 사람인데 그냥 채찍질만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도 드리고 또 고생하는 안부도 전하면서 또 이렇게 걱정거리를 우리가 만약 이자를 임명하면 안 좋겠다, 이런 어떤 부탁은 어쩌로 해야 되지, 명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근과 채찍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의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을 같이 이렇게 드려야 이분도 사람인데 그냥 감정이 상하지 않죠. 전번에도 뭡니까 문자 폭탄을 2명, 정계선이하고 조한창 또 두 분을 임명하고 난데 문자를 한 2만 통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점잖게, 그렇지 않습니까? 채찍과 당근을 같이 드리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재명에는 지금 총각을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겠죠. 이자를 넣기 위해서.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가 뭐 4대4로 나온다, 5대3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거기에서는 박찬대가 이자를 넣기 위해서 뭡니까? 어제는 최상목이 그저 권한대행 보고 오전까지 임명을 안 하면은 권한대행은 인정을 안 하겠다, 이 얘기는 뭐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뭐 탄핵을 시키든 말든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냥 견디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3월 4일 날 때 뭐 그죠 우리 국무위원까지 불러서 가장 차를 마시는 그런 뭐 시간을 보내겠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뭡니까 김문수 장관하고 대다수의 뭐 반대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뭐 이렇게 뭐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 나가는 겁니다. 곧 뭡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는 100% 들어오시는 저 국무총리실 안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든 심리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로 선고가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기 전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그때까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시간을 끌면 된다, 이렇게 이 눈치를 이제 볼 필요가 없죠. 나를 탄핵해라,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박찬대가 지가 뭐 어쩌겠어요? 어제 뭐 협박을 하고 이랬지만 결국은 뭡니까? 어제 연합체입니까? 그죠? 여야 합의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다가 박찬대가 안 나온다 해서 차를 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은영의 운명을 보니까 이자도 지금 일하고 다음 달에는 팽당한 운이라서 결국은 이자는 임명되기는 힘든다. 그렇지만은 이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우리 각하를 바라고 있죠. 그 기각이나 각하되고 난 뒤에는 그때는 뭐 올린다 그래도 우리가 막을 방법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는 속수무책이죠. 그냥 뭐 그때는 하든가 말든가. 지금은 대통령이 나오시는 게 우선순위니까 그것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 일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좌파들의 어떤 운명을 보면 전부 부부궁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전부 보기에는 전부 멀쩡해 보이지만 이재명이 보다 전부 아마 다 별거하거나 부부간에 좀 이상하게 살거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그저 계약 결혼처럼 산다든가, 안 그러면 뭡니까 유리벽 부부처럼 이렇게 또 산다든가. 아마 이 좌파들의 운명을 보면 다 부부궁이 좋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는 그 건진당, 만진당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부부궁이 안 좋다는 거는 집에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만진당, 더불어 만진당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생각도 삐뚤어지거든요. 생각이 자꾸 뭐 한쪽으로 치우친다든가 4차원, 5차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사상이 좀 삐뚤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좌파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된 곳이 좌파의 연합체, 그래서 더불어 터진다. 그 안에서 보면 뭡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한 사람이 23명, 또 다른 뭡니까 전체 전과를 보면은 뭐 한 40%가 전과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웬만한 전과로 해서는 우리 공천 받으려면 뭐 명함도 못 냅니다 하잖아요. 그게 뭐 웬만한 뭐 깡패지도 있잖아, 그냥 일반 뭐 사기 이 정도 가지고는 명함도 못 냅니다. 거기는 뭐 전부 다 사칭이 대단한 사칭 하지 않습니까? 대표 이재명이 대표부터 뭡니까 사칭, 검사 사칭, 요새는 보수 우파 사칭, 그 다음에 총각 사칭, 이 정도는 돼야 명함을 내미니까 웬만한 범죄 가지고는 거기는 명함을 못 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뭐 수류탄을 던지든가 담을 넘다든가 화염병을 던지든가 정청래처럼 뭐 여러 가지 그 정도 돼야 명함을 내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보안법이죠. 그 안에 23명 있는 전과가 대단한, 아래 보는 김계리 변호사님이 쭉 읽어내는데 대단한 전과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을 공천 받으려면 명함도 못 냅니다. 이렇게 보죠. 웬만한 뭐 스티커, 음주 벌금 전과 이런 거는 뭐 어디 갖다 대지도 못하죠. 최소한 뭡니까 검사 사칭 정도 돼야 되고 총각 사칭, 그죠? 요새는 또 보수 우파 사칭까지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도 돼야 되고 국가보안법에 별 몇 개 달아야만이 이쪽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박찬대가 최상무 권한대 뭐 협박을 했는데 협박을 하든 말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재부 장관은요 그냥 경제만 살피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저 재래시장 좀 몇 바퀴 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차피 이 자들이 언론 플레이 하는 자들이 지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맹특위원을 좀 띄우는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뭐 여사님 몇 년을 조사했는데 흠집이 없는데도 계속 띄우는 것은 뭔가 흠집을 내기 위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기를 자기 쪽으로 가져가려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전한길 쌤 나오고 그라운드 씨 나오고 김계리 변호사 나오고 또 뭡니까? 또 가장 중요한 아래 터진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취업,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것이 아주 오늘 대학생들에게는 획기적인 핵폭탄급이 될 거다. 지금까지 취업이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그죠? 논스톱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이패스로 들어간다. 이런 거 지금 대학생들 들으면 정말 뭡니까? 한 뚜껑처럼 뚜껑이 열려가는 거죠. 뚜껑 그러니까 한 뚜껑 얘기가 또, 한 뚜껑이면 3년만 지가 대통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을 하고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또 뭐 오세훈이도 나도 그래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가 뭐 대통령 나올 자기가 냅니까? 보수 우파 쪽에 조사를 했는데 85%가 한동훈을 싫어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싫어하겠죠. 사람이 배신자의 등에 칼을 꽂고는 살아남은 정치인이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서 서울시장을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동훈이가 검찰 쪽에 선이 많잖아요. 박세인이부터 해서 그 검사들은 쭉 활용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맹투근이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오세훈이하고 홍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이런 또 시나리오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뭐 한동훈이가 조금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충분히 설득력도 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미 팽당했으니까 도저히 다들 이미 가슴에 상처가 많아서 한동훈이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이런 데 그죠? 추세죠. 어제도 32명이 사인을 안 했죠. 대통령 탄핵 각하
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거, 나경원하고 뭐 이렇게, 그지 않습니까? 윤상원하고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60, 그죠? 108명인데 76명만 사인을 했으니까 32명이 빠졌는 거죠. 그 32명이 명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철수 나오는 게 그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저쪽 대부분 한 뚜껑 패들, 그죠? 김상욱이부터 해서 이런 자들, 권성동의 권세우, 그죠? 권영세, 뭐 이런 자들 다 그지 않습니까? 그저 참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자들, 유영하 또 뭡니까? 나머지는 또 배현진, 김예지, 뭐 이런 자들, 뭐 그저 당연히 글로 가겠죠. 이런 자들 다 거기 32명은 사인을 안 했더라고요. 참 그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러니까 더불어통장에서 국힘당을 무시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단합이 안 되고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지고 그 사인하는 것이 무슨 그 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지나가는 사람도 넘어지면 구해주고 불이나면 같이 불 꺼주고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의 마음인데 그 사인 하나 해서 같이 뭡니까 헌재 갖다 바치는데 뭐 그게 누가 돼도 저 김태우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경남에 그런 자들 전부 뭡니까? 참 배은망덕한 그런 자들이다. 그런 자들 믿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참 정치를 해왔다는 게 한심스럽게 짝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자들 다 솎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상목은 임명하지 않고 한덕 총리가 와서 한덕 총리는 어차피 임명을 안 해서 이번에 정계선이 하고 조한창 뭡니까 재판관을 임명 안 해서 탄핵됐으니까 이 자를 탄핵 뭡니까 임명할 일은 주어도 없겠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최상목에는 뺑뺑뺑 돌면서 시간을 끄면 됩니다. 이인호 교수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호성 교수 부르고 또 허영 교수 불러서 자담회 내일 3월 4일에 한 건데 자담회죠. 국무위원들 자담회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 됩니다. 이쪽에 또 자담회 또 검찰 출신다 유창준 변호사 뭐 이런 분들 불러서 자담회 한번 하고 고견을 듣는다 하고 이렇게 또 기자들 쫙 모아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을 끌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좌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언론 플레이지 않습니까? 이제 최상목도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시간을 끌면 되는 겁니다. 팔공세입니다.